자, 이번에는 전기분해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전지는 기본 구성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썼고,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였어요. 근데 전기분해는 그 반대예요. 얘는 그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전기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원 장치를 연결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기분해의 기본 과정인데요. 자, 이때 전기분해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전기분해도 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잘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전해질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전해질을 이제 물에 녹이거나 가열을 해서 용해를 시키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전극을 용기에 담아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각각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이 전극에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해질이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걸 통해서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전기분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전기분해의 구성 요소는요, 일단 전해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해질을 이제 함께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기 에너지를 가할 수 있는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 사이에서의 그 화학 변화, 그때 일어나는 화학 변화는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이걸 통해서 물질을 분해한다. 이게 바로 전기분해의 핵심 그 논리입니다. 네, 그러면 전기분해 중에서도요, 이 용융액의 전기분해를 먼저 볼게요. 용융액이라는 거는 그 이온결합 물질을 이제 고체 상태에 있던 것에 열 에너지를 가해서 액체로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과 조금 유사하게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수용액을 만드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용융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용해가 되는 거죠. 용해. 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제 화원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다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 용융액의 전기분해에서는요, 이 전해질 용융액에서 양이온과 음이온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수용액을 만들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물도 존재를 하겠죠. 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이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융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만 존재하므로 이제 전기분해가 일어날 때 마이너스 극에서 양이온이 환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산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역할이 다르죠. 화학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산화전극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극이 환원전극 역할을 했는데, 근데 전기분해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환원전극이고요, 플러스 극이 산화전극입니다. 자, 염화고리 용융액, 자, 이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열 에너지를 가해서 이 용융액을 만들었으면 이 안에 존재하는 이온들은 Cl-와 그 다음에 CO2+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전원 장치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기분해하고 화학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지금 전원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기분해 장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기다란 막대 쪽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막대 쪽이 마이너스 극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양이온들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원장치 쪽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 회로에서 여기서 이렇게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를 이 구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이 액체 상태로 있던, 그러니까 용융액 상태로 있던 이온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속이 석출이 돼요. 여기서는 구리가 석출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자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자를 누가 내놓느냐? 이 염소들이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이 염소가 전자를 내놓죠. 전자를 내놓고 상태까지 써주면 용융액의 염화이온 그리고 Cl2 기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전자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2개를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 2개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를 2개씩 서로 주고받는 여기 염화이온 앞에도 개수 2를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전자를 내놓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용융액에서의 전기 분해이고요. 자, 이제 수용액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용액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온 결합 물질을 이제 물 속에 녹이는 거죠. 자, 이때는요, 전해질이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양이온, 음이온 존재할 거고, 거기에다가 물 분자까지 존재를 해요. 이제는 전자를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으면서 이 회로가 완성이 될 텐데요. 이때는 양이온, 음이온, 물 분자 이 세 가지가 산화환원 반응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무조건 양이온이 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이온이 전자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건 딱딱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물 분자까지 그 경쟁에 참여를 해서 양이온과 물 분자의 산화환원 정도를 비교해야 되고요. 음이온과 물 분자의 산화환원 정도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부터 봅시다. 양이온과 물 분자 중에서 환원되기 쉬운 애가 이제 먼저 환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이 더 환원이 잘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구리, 은, 철, 아연, 니켈 이런 금속들은 물보다 환원되기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으로 석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이 환원되는 경우들은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암모늄 이런 이온들, 이런 애들은 이제 물보다 환원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속들은 보면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반응성이 좀 큰 금속들 있죠. 그러니까 산화되기 쉬운 그런 금속들 있죠. 그리고 그 금속들은 이제 물보다 환원되기가 어렵죠. 왜냐면 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물 분자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걸 외우는 것보다 요거를 이제 외워주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물이 환원이 돼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반응식을 쓰게 되면 이 물 분자가 전자를 받게 되고 수소 기체를 만들고 OH-를 또 내놓습니다.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 금속 이온들 외에 또 암모니움도 포함해서 이런 이온들을 제외하고서 다른 금속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물보다 환원되기 쉬워서 이때는 금속이 속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금속들, 이런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물이 더 환원되기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을 좀 볼까요? 자,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을 보면 이번에는 음이온과 물이 경쟁을 합니다. 음이온과 물이 경쟁을 해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먼저 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산화되기 쉬운지를 좀 보면은요, Cl-, I-, Br-, S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이 아래 거, 이런 다원자 이온들 있죠. 다원자 이온들, 그리고 플루오린화 이온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물질들은 물보다 산화되기가 어려워요. 이미 지금 이런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이온단을 통해서 얘들이 안정된 상태를 이미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를 뭔가 더 떼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잘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산화돼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응식으로 보게 되면 H2O가 이제 전자를 내놓으면서 O2 기체 그리고 수소 이온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할로젠 원소, 플로리나 이온을 제외한 할로젠 원소들의 이온, 이제 이런 애들은 산화가 또 잘 됩니다. 산화가 잘 돼서 뭐 Cr2, I2, Br2, SA 이런 분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물 분자가 환원되는 경우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런 반응성이 큰 금속들, 산화되는 경향이 큰 금속들은 물보다 환원되기 어려워서 물 분자가 환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원자 이온들은 산화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 분자가 산화된다. 그래서 물 분자가 산화되면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전기분해 원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NaCl 수용액의 전기분해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해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극은 환원 전극으로 작용을 할 거고 플러스 극은 산화 전극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온들은 Na+, Cl-, 그리고 물, 요 세 가지 물질이 서로 산화환원 경쟁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마이너스 극부터 가볼게요. 자, 환원이 일어날 때에는 지금 물과 양이온이 서로 경쟁을 하겠죠. 물과 양이온 중에서 누가 더 환원이 잘 되는지 이걸 따져보면은, 자, 앞에서 살펴봤었던 게 이제 뭐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칼슘, 좀 이런 반응성이 큰 금속들 있죠. 이런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얘는 산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환원이 더 잘 되는 거는 물 분자들이었죠. 그래서 물 분자가 환원이 되면,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물 분자가 더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Na+ 대신 H2O가 환원돼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반응식을 보면은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주변에 만약에 지시약을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 만약에 BTB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지금 OH 마이너스 이온 때문에 여기는 푸른 색깔을 띠게 되겠죠. 네, 그런 현상을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염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극으로 넘어가세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음이온과 물이 산화하는 경쟁을 하겠죠. 자, 근데 이때 누가 더 산화가 잘 되느냐? 자, 이것도 한번 앞에서 살펴봤던 거 생각을 해봅시다. 다원자 이온들 있죠? 다원자 이온들, 그리고 플로리나 이온. 자, 얘네들이 물 분자보다 얘네는 이제 산화되려고 하지 않았죠. 얘네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려고 했었고, 네, 물 분자가 이때 더 산화가 잘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염화이온은 물보다는 산화가 더 잘 되겠죠. 네. 네, 이런 애들이 더 산화가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플러스 극에서는 Cl-가 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Cl2 기체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때는 그냥 염화이온이 전자를 내놓고서 염소 기체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이 주변에서의 그 액성이 달라지고 이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황산고리 수용액의 전기분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황산구리라고 했으니까 구리 이온, 황산 이온, 그리고 물, 네,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자, 마이너스 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 분자와 양이온, 구리 이온이 서로 경쟁을 하겠죠.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환원되기가 쉬웠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다시 한번 적어보면 반응성이 큰 금속들, 네, 칼륨, 나트륨, 칼슘, 알루미늄, 네, 이런 반응성이 큰 금속들, 네, 여기 뭐 마그네슘도 있죠. 네, 이런 금속들보다 물이 더 환원이 잘 됐고 얘네보다 더 이제 환원이 잘 되는 금속들은 그 외에 다른 금속종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물하고 구리하고 비교해보면 구리가 더 환원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구리가 석출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플러스 극도 한번 살펴볼게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산화가 일어날 건데 이때는 이 SO4 2- 물이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산화가 잘 되느냐? 다원자 이온들, 네, 다원자 이온들이 산화가 되기 어렵다고 했었고요. 그거보다는 물이 더 잘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Cl-,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네, 뭐 이런 것들이 산화가 더 잘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원자 이온과 물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물이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산화가 되면 산소 기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기포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때 네, 마찬가지로 물이 이제 산화되면서 수소 이온도 같이 내놓게 됩니다. 자, 이 반응을 한번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되는 걸 따져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은 H2O 액체, 얘가 O2 기체를 발생시키고, 네,
AQ죠. 그리고 전자 4개를 내놓습니다. 자, 앞에 개수를 지금 빼먹었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구리가 환원되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는데 이때 전자를 4개를 내놓는 반응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4개를 받아야죠. 그래서 4, 2, 그 다음에 앞에 개수 2, 그리고 이때 석출되는 구리는 개수 2를 붙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물의 전기 분해로 가 볼게요. 물의 전기 분해. 자, 앞에서 이제 수용액이나 용융액의 전기 분해를 했는데 살펴봤었는데 이제 어떤 물질이 더 산화되기 좋고 어떤 물질이 더 환원되기 좋느냐에 따라서 이때 이제 석출되거나 또는 뭐 기체가 발생하는 그런 종류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기체가 어떤 게 발생할지 또는 어떤 것들이 석출될지가 이제 달라졌는데 이제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제 수소와 산소를 이제 배출시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해질을 녹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기분해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화원에서도 이미 배웠을 거예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조금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전에 예로 들었던 전해질이 질산 나트륨, 요게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해질을 조금 넣어줘야 한다고 이제 했었는데,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오늘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해질의 조건이 바로 요거죠. 물보다 환원되기 어려운 양이온과 물보다 산화되기 어려운 음이온으로 구성이 돼야 그래야지 물이 분해돼서 이제 H2와 O2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KNO3, NaOH, Na2SO4, H2SO4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이온들을 쭉 보면은요. 네. 양이온들 전부 다 그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향이 강한 그런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죠. 그러니까 환원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물보다 더 환원되기 어려운 그런 양이온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음이온들을 한번 볼까요? 음이온들, 다원자 이온들이죠. 다원자 이온들은 산화되기 어려운 그런 물질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조합들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들이 이제 물을 분해할 때 쓰이는 전해질로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플러스 극에서는요, 물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돼요. 그래서 O2 기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얻고 환원돼서 H2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뭐 앞에서도 등장을 했었지만 먼저 플러스 극부터 보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물이 전자를 내놔야 돼요. 네, 이때 전자를 내놓으면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소 이온도 만들어지고 전자를 내놓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개수를 좀 맞추면요. 지금 O2니까 이제 물 앞에 개수 2를 써주고 그리고 수소 이온 앞에는 4를 써줘야겠죠. 자, 근데 이때 전자는 그럼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보려면 산화수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산화수가 지금 산소가 변하고 있거든요. 산소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2가 아니라 앞에 이제 개수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죠. 그럼 총 4만큼 증가하고 있거든요. 산화수가. 그래서 전자 4개가 이동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위의 반응식에서
산화수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아래 반응식은 4만큼 감소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물이 이제 전자를 받게 되는데요. 전자 4개를 받아야죠. 왜냐면 여기 앞에서 4개의 전자가 나왔으니까 그 4개를 받아야죠, 이제.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때 개수를 맞춰 볼게요. 개수가 자, 산화수 계산을 해볼게요. 수소가 플러스 1에서 0으로 보니까 1 감소했죠. 근데 그런 애가 총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4로 산화수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개수 2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산화수 균형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OH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개수를 완성을 시켜줘야죠. 이제 그러려면 물 앞에 4, 수산화이온 앞에도 4. 이렇게 해주면 모든 산화수의 균형도 맞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와 종류도 맞는 그런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플러스 극에서는 O2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H2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수소이온하고 또 수산화이온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기분해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전기분해를 이용을 해서 적용하는 분야들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도금부터 볼게요. 이 전기분해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제 어떤 금속이 있으면 그 금속의 표면에다가 은이나 금이나 니켈, 크로뮴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금속을 더 씌우는 겁니다. 그걸 전기도금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전기도금을 통해서 녹쓰는 걸 방지하거나 또는 표면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금을 시키느냐? 만약에 이 숟가락에다가 이제 은을 도금하고 싶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금을 할 때는요. 이 숟가락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전기분해 반응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환원전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이제 여기에서 은이 석출이 되겠죠. 은이 석출이 되면서 이제 겉표면이 은으로 이제 더 씌워지는 거고요. 이제 도금을 시키고 싶은 금속, 그러니까 더 씌우고 싶은 금속은 플러스 극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때 또 그 도금을 시키고 싶은 그 금속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인 거죠. 은이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을 이제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이제 반응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하면 일단은 금속 이온이 포함된 염 용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금시키고 싶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인 거죠. 은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이 필요하고요. 도금시키고 싶은 금속, 도금시킬 금속을 전원장치에 어디에다 연결하냐? 플러스 극에, 그러니까 산화가 일어나는 금속, 이게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고요. 도금을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은을 석출시켜서 씌우고 싶은 그런 물질을 마이너스 극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리를 정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분해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구리 광석에서 얻은 구리에는요, 불순물이 포함이 돼 있어요. 처음에 채취한 구리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전기분해를 통해서 순도 높은 구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는 플러스 극에 넣습니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구리는 마이너스 극에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겠죠. 환원이 일어나면서 구리가 더 씌워질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구리는 이제 플러스 극에 이제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서는 이제 구리가 산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리가 이제 이온으로 산화가 되겠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극에 가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또 이 수용액 안에는 구리 이온을 또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구리 이온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황산구리 수용액 안에서 이제 전기 분해를 시켜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기 분해가 사용되는 분야까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연료전지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앞에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서 이제 화학전지를 봤었는데, 화학전지는 이제 금속을 이용을 했었죠. 금속을 이용을 했고, 이 금속들의 반응성 차이를 이용을 해서 기전력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연료전지는 이제 수소를 사용을 합니다. 수소를 연료로 공급을 해주는데 이때 뭐 산소하고 반응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 뭐 다른 물질이랑도 반응시켜서 이제 수소를 산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연료전지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공급되는 이 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핵심은 이 수소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연료를 공급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고요. 이때 뭐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화학전지 같은 경우는 그냥 금속 2개만 딱 꽂아놓고 이제 전해질을 통해서 반응을 시켜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물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때 연료가 이제 수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소가 되고 그리고 이 생성물은 이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먼저 전기 분해가 일어나요.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원 장치를 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전기 분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화학 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연료 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전극을 회로로 연결을 하고 나면 수소는 전자를 내놓고서 수소 이온이 되고요.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산소는 전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주변의 수소 이온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물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매개로 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수소는 산화가 되고 산소는 환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발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랑 연계해서 한번 수소 연료 전지의 그 원리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 그림에는 전원 장치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전기 분해 단계를 통해서 이제 수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 모이게 되고 산소 기체가 플러스 극에 모이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전원 장치를 뗐어요. 떼고서 지금 회로를 구성한 그 단계부터 지금 그림으로 표현이 된 건데요. 자, 먼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이제 산화가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가 산화되면서 이제 전자도 내놓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도 내놓죠. 근데 이 수소 이온이 이제 수소 이온과 전자가 이제 플러스 극으로 가게 되면 산소하고 만나면서 여기 물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전체 반응은 수소, 산소 만나서 물 분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반응으로 축약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 반응의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 열이 방출이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 산소와 수소가 고갈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전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연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수소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지금 마이너스 극 쪽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이제 공급이 돼요. 물론 산소 말고 뭐 다른 물질을 넣기도 해요. 다른 뭐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산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마이너스 극에 수소가 이제 공급이 되면은요. 자, 이 전극이 이제 보통 금속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다공성 탄소 전극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전극입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수소 기체가 통과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소가 산화가 되면서 이제 전자를 내놔요. 그럼 이 전자를 내놓고서 이게 도선을 따라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플러스 극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산소가 구멍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다공성 탄소 전극이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이제 이 구멍을 통과해서 이때 전자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때 전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수소 이온도 같이 반응을 하는 거 아까 앞에서 이 식을 통해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이온들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탄소 전극 사이에 전해질이 있어야 돼요. 네, 전해질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전극 사이에 이제 수소 이온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플러스 극에서는 이 전자와 수소 이온을 받아서 산소가 이제 환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반응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글로 좀 정리를 하면요. 촉매가 채워져 있는 다공성 탄소 전극을 통해서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가 공급이 되고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는 이 양이온을 운반시킬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공급이 되고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되는 생성물은 물 분자죠.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배출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 연료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공급을 하잖아요. 얘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별도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과연 좋다고 높다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종 생성물이 물이에요. 그래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음이 또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 뭐 휴대용 전자제품, 자동차, 특히 뭐 자동차가 이제 또 친환경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 자동차에서는 이제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제 통과를 시킬 때 이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 필터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또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쨌든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대형 발전장치에서도 쓰이고요. 자, 그리고 이 수소라는 게 굉장히 폭발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의 광분해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얻는 기술로 이 물의 광분해를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소 연료 전지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걸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 부분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4단원 내용들은 다 이제 마쳤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동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